무릎이 아픈데도 매일 그냥 참고 걷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아파도 걸어야 낫는 거 아니냐고요? 움직여야 관절이 굳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많이 쓴다고 좋아지는 관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쓰게 되면 연골보다 더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버텨주는 힘입니다. 이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참고 걷기만 하시면 무릎은 점점 더 흔들리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안쪽이 찌릿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순간적으로 힘이 풀리는 느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욱신거리는 통증, 이런 증상들이 바로 시작 신호입니다. 대부분은 이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무릎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유난히 아프신 분들 계시죠?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무섭고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려갈 때 무릎이 받는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그대로 아래로 실리면서 무릎이 그 충격을 버텨야 하는데 이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힘을 써주지 못하면 모든 부담이 무릎 관절 하나로 집중됩니다. 결국 연골이 닳기 전에 이미 무릎은 매일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가장 먼저 연골을 떠올립니다. 내 연골이 다 닳았나 보다. 이제는 주사나 수술밖에 답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연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골이 닳게 된 이유입니다. 왜 한쪽 무릎만 유독 더 아픈지, 왜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계속 아픈지, 그 답은 단순히 연골이 아니라 무릎을 지탱하는 힘에 있습니다. 우리 무릎은 뼈와 연골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무릎을 위에서 단단히 잡아주고 엉덩이 근육이 체중을 분산시키면서 무릎으로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 근육들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활동량 감소, 운동 부족이 반복되면 허벅지와 엉덩이 힘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무릎은 그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던 동작이 어느 순간부터 손으로 짚고 일어나게 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무릎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허벅지에 힘이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허벅지 앞쪽 힘이 약해지면 무릎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 흔들림이 반복되면서 통증은 점점 깊어집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이야기하면서 엉덩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걸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한 발로 설 때, 방향을 바꿀 때, 오래 걸을 때, 이 모든 순간에 엉덩이 근육이 체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약해지면 골반이 기울고 그 무게가 그대로 무릎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릎 치료를 오래 했는데도 계속 불편합니다. 보호대를 차고 찜질도 하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증이 있는 무릎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릎 위에 있는 힘이 무너졌는데 정작 그 부분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릎은 생각보다 정직한 관절입니다. 잘못 쓰면 바로 신호를 보내고 제대로 관리하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걷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힘을 다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무릎을 대신해서 버텨줄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특히 지금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가끔 아픈 정도로 시작합니다.
오래 걸으면 불편하고, 날씨가 흐리면 묵직하고, 계단에서만 찌릿한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몇 달, 몇 년 그냥 두게 되면 어느 순간 일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걷는 것이 두려워지고, 결국 활동량이 더 줄어들면서 근육은 더 빠집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방법을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딱 2가지 움직임만 제대로 해도 무릎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쉬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릎을 혹사시키는 움직임이 아니라 무릎을 지켜주는 힘을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오늘부터 그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참으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살려야 하는 힘, 바로 허벅지 앞쪽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사실 무릎은 스스로 버티는 관절이 아닙니다. 위에서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허벅지 앞쪽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근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뼈를 위에서 단단하게 잡아주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무릎은 바로 불안정해집니다.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날 때나 화장실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찌릿한 느낌이 강해집니다. 바로 이때가 허벅지 앞쪽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동작입니다. 서서 체중을 싣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에 직접적인 압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아주 확실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허리는 자연스럽게 곧게 펴고 양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놓습니다.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러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닙니다. 높이 들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무릎을 끝까지 쭉 펴는 것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딱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3초 정도 천천히 버텨주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여기서도 급하게 툭 떨어뜨리듯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올릴 때만큼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려와야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합니다. 이 동작을 한쪽 다리에 5번씩 반복합니다. 양쪽 합쳐서 10번이면 한 세트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시면 2세트, 3세트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절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이 더 아프다면 횟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냥 다리만 왔다 갔다 하면 운동이 아닙니다. 손을 허벅지 앞쪽에 살짝 올려보세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그 부분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느껴지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무릎의 흔들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걸을 때 예전보다 무릎이 덜 불안하고 중심이 잡히는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훨씬 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내려갈 때 무릎이 충격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앞쪽 힘이 약하면 그 충격이 그대로 무릎 관절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통해 근육이 살아나면 그 충격을 허벅지가 대신 흡수해주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앉았다 일어날 때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바닥에서 몸을 일으킬 때 무릎이 덜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역시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무릎을 대신 도와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다리를 편 상태에서 버티는 시간을 늘려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초였다면 익숙해진 뒤에는 5초 정도로 늘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자극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거의 없고 운동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발목에 아주 가벼운 무게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발목 모래주머니처럼 가벼운 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 동작이 완전히 익숙해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무릎이 자주 아프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알려드린 기본 동작만 정확하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첫 번째 운동만 제대로 하셔도 무릎 부담의 절반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허벅지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릎을 진짜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살려야 하는 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만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걸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이 흔들리고 그 부담이 그대로 무릎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벅지 운동을 해도 엉덩이 힘이 빠져 있으면 통증은 쉽게 반복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활동량이 줄어든 분들, 평소 걸음이 느려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은 대부분 엉덩이 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생각보다 빨리 무릎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 없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힘을 함께 살려주는 아주 중요한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보시고 생각보다 훨씬 효과를 크게 느끼시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브릿지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은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핵심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바라보지만 사실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은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힘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골반이 흔들리고 그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무릎은 자기 체중뿐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부담까지 모두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엉덩이 힘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브릿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누워서 하기 때문에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체중이 무릎으로 실리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편하게 누워주세요.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약간 단단한 매트나 바닥이 더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주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무릎은 어깨 너비 정도로 자연스럽게 벌립니다. 양손은 몸 옆에 편하게 놓아주세요. 이제 여기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허리 힘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엉덩이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하면서 허리를 꺾어서 억지로 높이 올리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엉덩이 운동이 아니라 허리만 더 아프게 됩니다. 생각하셔야 할 것은 높이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엉덩이를 꽉 조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엉덩이 근육이 단단하게 조여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가 일직선이 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높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세에서 3초 정도 천천히 버텨주세요. 엉덩이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빠르게 반동으로 움직이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천천히 올리고, 잠깐 버티고, 천천히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한 세트입니다. 처음에는 한 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2세트, 3세트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브릿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오래 서 있어도 무릎이 덜 아프다는 것입니다. 엉덩이 힘이 살아나면 체중이 골반에서 잘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이 혼자 부담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묵직하고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훨씬 편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오래 걷고 난 뒤 무릎이 덜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나면 무릎이 뻐근하고 무거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릎이 매 걸음마다 혼자 충격을 받아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엉덩이 힘이 살아나면 그 충격을 함께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걷고 난 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자세 자체가 달라집니다. 엉덩이 근육은 단순히 걷는 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바로 세우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허리와 골반의 정렬이 좋아지고 걷는 모습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결국 무릎으로 가는 부담이 골고루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주 하시는 실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만 꺾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허리를 먼저 젖히면 오히려 허리만 아프고 운동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엉덩이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올렸다 내리면 반동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천천히 할수록 정확해집니다. 특히 브릿지 운동은 속도보다 자극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발 위치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발이 너무 멀리 있으면 허벅지 뒤쪽에만 힘이 들어가고 너무 가까우면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발 뒤꿈치가 무릎 바로 아래에 오는 정도입니다. 이 위치를 기억하시면 훨씬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해도 무릎 통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일상 속에서 계속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효과는 절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통증이 있는데도 무리해서 오래 걷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이미 무릎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무리하면 오히려 더 빨리 악화됩니다. 또 계단 운동을 반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내려가는 동작은 무릎에 큰 충격을 줍니다. 무릎 힘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단을 운동처럼 반복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고 계속 앉아만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더 빨리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은 더 약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움직임이 아니라 정확한 움직임입니다. 무릎은 한 번에 좋아지는 관절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만 맞으면 분명히 달라지는 관절입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2주 정도 지나면 계단 내려갈 때 조금 덜 불편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오래 걸어도 무릎이 덜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릎은 참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릎을 아예 안 쓰는 것이 답이 아니라 무릎을 대신 버텨줄 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해결 방법입니다.